양심 있으면 위약금 좀 보태줘라. 김호중 팬의 황당 주장.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렸었고, 사실 임영웅 가수를 응원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방탄소년단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개인적으로 응원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냥 객관적인 팩트만 놓고 봐도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임영웅 가수에게 위약금을 보태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분들이 당시에 굉장한 분개함을 쏟아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참 황당한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공연하고 싶어도 꼭 지금 했어야 하냐,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친구 입장이 어떤지 좀 봐라, 뭐 등등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뭐 보석금, 위약금 꼭 보태줘라, 이런 얘기를 당시에 쏟아내면서 이 김호중 팬들의 선을 넘은 이 도 넘은 행위가 극에 달했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불쌍하다, 한 번의 실수 가지고 생매장당했다. 자, 그러자 많은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쏟아냈죠. 뺑소니가 어떻게 한 번의 실수냐, 팬들 정말 무섭네, 임영웅이 무슨 죄냐. 자, 김호중 팬들이 지나친 옹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팬카페에는 얼마나 지쳐 있었다면 그랬을까. 뺑소니를 한 것이 저는 이해가 돼서 눈물이 날 것 같다. 무너지지 말고 힘내시길 바란다. 가수님 응원한다. 기도하고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아, 그리고 급기야 정치권의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가 이제 활용 정점을 찍게 된 거죠. 결국 이게 어땠습니까?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뭐 100억 원을 기부했다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100억 기부가 알고 보니 어땠습니까, 여러분? 75억 원어치가 앨범 기부가 됐었죠? 제가 아마 유튜버 중에 가장 빠르게 전달을 드렸던 내용일 겁니다. 100억 기부했으니 봐달라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앨범을 75억 원어치를 보냈다. 와,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요, 이 앨범 플라스틱으로 된 CD이기 때문에 특히 CD는요 재활용도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일반 플라스틱하고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전부 다 폐기물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 쓸 데가 없잖아요. 그냥 완전 쓰레기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앨범 75억 원어치를 보내놓고 100억 기부했다 라고 말을 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75억 원어치, 일단 김호중 본인이 벌어들인 이 당시 때 앨범 수익만 해도 75억 원어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심하게 말해서 원가가 진짜 뭐 마진율이 한 50%라고 해서 CD 한 장 팔면 50% 남겼다라고 가정해도 75억 원어치를 판매했으면 이게 돈이 30몇 억이 훌쩍 넘습니다. 대단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된 거죠. 이 대단한 수익 때문에 김호중 본인이 이번 사태에 그렇게 뭐랄까요, 좀 포기를 못했던 걸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100억 기부를 얘기하면서 임영웅 가수에게 돈을 보태라라고 주장하기에는 사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임영웅이라는 가수 자체만 좀 살펴보자면 출연료 전액을 스태프들에게 전달해줘라. 쉽게 말해서 과거 KBS 단독쇼를 했을 때 자신의 출연료를 전액 스태프들에게 돌려주고 자신은 한 푼도 받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임영웅 가수만이 아니라 과거로 들어가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미스터트롯에는 탑7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탑7. 탑7이 뭡니까, 여러분?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 김호중. 자, 이렇게 7명이 만들어낸 미스터트롯 출신의 트롯맨들이죠. 2020년도에 정말 인기가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탑7 멤버들 다 활동 안 하나요? 쉬나요? 다 활동 잘하죠. 트롯계의 아예 역사의 한 획이 아니라 방벽을 세워버렸습니다. 방벽이 무슨 말이냐? 이들의 인기와 기록을 그 후발주자들이 감히 쫓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을 수 없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김호중만이 전혀 다른 행보를 지금 걷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명씩 한번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임영웅 가수 같은 경우는요, 광고도 굉장합니다. 근데 이 광고 업계에서도 임영웅 가수는 지금 뭐 엄청난 활약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료만 해도 수십억 원대를 벌어들이고 있죠. 임영웅을 롤모델로 선정하거나 콘서트 등을 열 때 지역 경제가 활성된다라는 일명 히어로노믹스라는 것조차 현상이 있다라고 할 만큼 그 파워가 굉장합니다. 하지만 김호중은 어떻습니까? 스타 마케팅에 어두운 이면이 있다라면서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스타가 범죄에 연루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처지에 만약 놓이게 되면 해당 스타를 모델로 채용한 기업은 이미지 실추와 함께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김호중을 모델로 내세웠던 모든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뭐 쌀리터는요, 자사 홈페이지에서 김호중의 사진을 모조리 삭제했고,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시 역시 김호중의 KBS 편스토랑에서 선보인 메뉴를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취소하게 됩니다. 자, 그만큼 김호중 사태가 광고업계마저도 큰 타격을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탑7 멤버들의 눈부신 행보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최근 물론 탑7 멤버들 모두가 순탄하게만 수년간의 방송 활동과 자신의 가수 활동을 해왔던 건 아니에요. 뭐 영탁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 막걸리 한 잔 상표 때문에 굉장히 진짜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소송 항소심도 승소를 하면서 결국 이 영탁님의 법정 승리로 돌아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 예천양주 막걸리와 함께 엄청난 분쟁이 있었고 당시 영탁님에 대한 엄청난 막 비난과 비판이 쏟아졌는데 저는 그때 영탁님의 사건을 딱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이거는요, 김호중 사태와 다릅니다. 이건 상표권 소송 분쟁이었죠. 그리고 각종 낭설이 너무 많았고 팩트체크가 되지 않았던 소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승소를 했잖아요. 김희재님은 어떻습니까? 김희재님도 기존에 있었던 소속사와 이 공연에 있어서 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어요. 김희재님 같은 경우도 이전 소속사의 이 모코 ENT가 사실 업무방해, 명예훼손 이것 등으로 이 소속사의 대표가 김희재 행사장의 1인 시위, 트럭 시위, 현수막 배치 등으로 주장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이 탑7 멤버들도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김호중처럼 이 범죄자로서의 행보를 보인 적은 적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민사 관련된 소송들은 몇 개 있었죠. 하지만 김호중 같은 경우는 형사권 소송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그것도 김호중 혼자만이 아니라 소속사의 직원들이 함께 사건을 은폐하려 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김호중을 응원하는 팬덤은 이것을 두둔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글쎄요, 이런 사태를 야기라도 했다시피 김호중이라는 사람은요, 과거 탑7 멤버들이 선발되고 나서 그 직후에 이 뉴에라 프로젝트가 이들을 담당하려 했는데 김호중만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탑6로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이때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왜 탑6라고 하냐? 탑7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탑7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뉴에라 프로젝트에서 매니지먼트를 담당하지 않고 김호중은 이 당시 때 생각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 소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탑6 멤버들과는 다른 매니지먼트에 의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탑6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김호중을 빼고 나머지 멤버들로만 매니지먼트가 진행이 된 거예요. 결국 불화설이 불거졌던 김호중과 결별이 선언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 때 보면 탑7의 매니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 프로젝트가 김호중과의 결별 소식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김호중만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긴 논의를 거친 끝에 개별 활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그냥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로 지내기로 했다.
그래서 나머지 6인 탑6 멤버들을 데리고 이 방송 활동을 해나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때 미스터트롯 제작진과 김호중은 불화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각종 토크 콘서트에서 김호중 사진이 빠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서 사랑의 콜센터 1회차 때도 김호중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김호중의 팬들이 의도적으로 배제한 거 아니냐 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임영웅의 신곡 발매와 음악방송 첫 출연에 초점을 맞춘 글이라서 오해가 생겼던 것뿐이다 라고 불화설을 일축시켰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김호중만이 이 탑7 멤버 중에서 유일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게 꼭 뭐 나쁘다라고만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영리한 거고 어찌 보면 좀 야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결국 탑7이라고 불리지 못했던 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콜센터에서도 김호중 본인은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벌써 수년이 흘렀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사실 김호중이 빠진 탑6 멤버들은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그리고 TV조선의 힘들었던 단연간의 계약이 끝나고 나서 각자 개별 활동을 하며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일각에선 나왔지만 너무나 자리를 잘 잡았죠. 스타들입니다. 슈퍼스타들. 그 중에서 임영웅 가수는 독보적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동원 군은 또 아이돌 못지않은 활동과 활약을 하고 있고 이찬원님과 장민호님은 예능 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영탁님은 임영웅님처럼 굉장한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를 걸어갑니다. 김희재님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각종 행사와 더트롯쇼 방송 고정 MC 역할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7명 중에 김호중만이 유일한 범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형사권에 위배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자. 만약 징역형이 떨어져서 교도소를 가게 된다면 탑7 멤버들이라고 했었던 과거조차 삭제해야 될 만큼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최악의 사례로 남게 됩니다. 애당초 과거에 건달설까지 있어 왔던 김호중이 탑7 멤버였다라는 것 자체에서도 사실 당시에도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범법자, 범죄자가 됐으니 함께 거론되는 것조차 탑6 멤버들의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소송전이 끝나고 나서 최종 판결이 나오고 김호중 본인이 벌금형이 될지 징역형으로 교도소를 가게 될지에 대한 결과는 아마 이르면 한 두 달, 세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정말 이게 늘어지게 된다면 연말까지 갈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구치소를 갔다라는 건요 2달 안에 어느 정도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늦어도 여름 전까지는 김호중의 확실한 처벌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야, 이미 구치소에 수감이 됐음에도 이렇게 많은 기사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경우는 정말 쉽게 찾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한 정치인들만큼 기사량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보니까 소속사부터 방송국에 모교까지, 모교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있죠? 맞습니다. 본인의 팬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이기적인 범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소속사는 폐업 수순을 밟았죠. 방송계와 모교는 김호중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죠. 김호중과 관련한 임직원 중 일부는 죄가 있지만 소속사 아티스트들은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전부 다 지금 계약 해지를 했잖아요. 더불어서 방송사에서는 김호중이 나왔던 해당 방송분을 다급하게 내렸고 김호중이 자랑스러운 학교의 졸업생이라고 여겼었던 모교에서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큰 피해로서 사태가 번져나가고 있습니까? 더불어서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뭐 일방적으로 해지된 모든 연예인들은요 자신들이 막 입장문을 공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김호중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거대하고 커다란 나비 효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김호중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다양한 방향으로 커지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김호중 사태가 사실 잠잠해질 수가 없는 이유가 KBS 역시 김호중의 출연을 금지시킨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해제하거나 아니면 더욱더 강화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김호중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출연 정지가 해제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지금처럼 징역형의 확률이 높을 경우 징역이 확정될 경우 김호중 본인은 아마 영구 정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이 인격 형성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사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수들이 정말 많거든요. 본인과 함께 활동했던 미스터트롯 탑7의 멤버들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멤버들이 구설수 하나 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 해명을 했고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인정하고 사죄를 하여 국민분들께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김호중 본인은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탑7 멤버 중에 가장 많은 구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명이나 제대로 된 사과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뭔가 찜찜한 결말이다라는 반응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건 인터넷에 있는 커뮤니티나 언론 기사만 찾아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김호중 본인은 탑7 멤버들 중에서도 어린이의 인격 형성과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인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청소년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정서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행위잖아요. 인기 연예인인데 사실 이런 위법 행위를 했다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오면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이게 건전한 인격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출연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김호중 본인도 굉장히 씁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렇게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 방송사에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먼저 김호중 씨 사건부터 짚어보자면 이 국민들이 음주 측정 방식에 대한 관심이 많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 당연히 구속이 됐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경찰서에서 진행이 됐고 이제는 구치소에서 또 이제 검사들에 의한 조사가 있겠죠.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죄 인정 가능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애초에 김호중 본인은 음주 측정을 현장에서 받지 않고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한참 후에 측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 청구 당시에도 음주운전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기소할 때는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 근거는 당시에 측정을 하지 못했지만 애초에 음주량이라든지 음주시간 등에 대한 증거가 있고 또한 술을 마셨다는 진술까지 확보를 한 상태에서 계산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기에 계산되었다라고 보아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쟁점,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 역시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계산을 했는데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운전을 한다. 그리고 또 역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음주 측정을 했다면 중요한 건 운전 당시에 알코올 농도가 법적 처벌 기준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여부인데 그렇다면 운전 당시에 측정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걸 시간적으로 예상을 하여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드마크 공식이 과연 쓰여질 수 있느냐. 그런데 이런 꼼수를 써서 김호중이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지 않냐. 맞다고 합니다. 무죄 받은 경우보다 무죄를 받았다라는 것은 재판까지 갔다는 얘기인데 아예 기소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죄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해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혐의를 입증할 자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도망을 가서 시간을 버는 꼼수 때문에 김호중법까지 지금 나온다 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자, 변호사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 김호중의 이 징역형은요 여전히 확률이 높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구치소에서 이제 생활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주고받았는데, 이 구치소에서 식단을 원래 공개를 하냐라고 하자 이게 공개가 된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복역을 하는 형벌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직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임시로 있는 곳이라 뭐 여기는 사실 교도소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무죄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형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독방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여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독거 수용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합니다. 교도소의 경우는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해요. 그래서 혼거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쉽게 말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독방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범죄자가 많다 보니까 독방이 안 돼서 다 같이 생활하는 혼거 수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원래 독방이 맞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악용이 되는 거죠. 돈이 많거나 뭐 유명인들 같은 경우 오히려 독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김호중 본인이요, 어찌됐든지 간에 TV도 있고 뭐 풀옵션이다 이런 말이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막 일파만파 번져 나오고 있거든요. 1.5평이긴 하지만 화장실, 세면대, 텔레비전, 그러니까 완전 개인 원룸 공간 같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서울구치소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뭐 안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구치소들은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구치소가 모든 구치소에서는 가장 시설이 좋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회장 이재용 회장 역시 이 서울구치소에 독방에 수감이 됐었다라고 했는데 이 당시 때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열악한 방이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이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서울구치소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른 구치소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좋은 건 사실이다. 실제로 지금 이 구치소의 모습들을 좀 드러내는 장면들을 하나 살펴보면요. 자, 이건 동부구치소인데 내부 모습이 최초 공개가 됐습니다. 자, 보면은 어떤 모습인지 좀 같이 살짝 보자면, 자, 이렇게 천장도 있고 여기 안에 완전 원룸처럼, 여기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창문이 있고 사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굉장히 좀 깨끗하고 TV도 옛날 TV가 아니라 나름 최신식 TV가 걸려져 있는 게 또 눈에 보이실 겁니다. 화장실도 옛날 화장실 같은 푸세식 화장실이 아니에요. 현대식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걸 볼 수 있죠. 이 교도소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질 정도인데, 여기 보니까 콜라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물을 받아두고 콜라가 미적지근하지 않게 하려고 냉장고 대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쯤 되면 사실 이게 구치소라고 하지만 왜 호텔급의 취급을 받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놀랍게도 구치소 내부에 있는 독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긴 독방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구치소라고 해요. 여러 명이 생활하는. 그런데 여기에 크기가 줄어든 것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김호중이 있는 독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실 좀 뭐 호화 생활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다른 지역은 이미 좀 색깔부터가 좀 달라요. 굉장히 좀 교도소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 이게 호텔급 호화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개인 독방 시설인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예전 이명박 대통령부터 뭐 여러 범죄자들이 있었던 독방 시설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간이 좀 좁아서 그렇지 혼자서 생활하기에 나쁘지 않다라고도 보여진다라는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자, 중요한 건 어찌됐건 김호중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독방까지 가게 됐느냐에 대해서는요, 사실 CCTV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독방 안에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김호중 본인을 잡아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있는 도시관제센터에 이 엄청나게 많은 CCTV 패널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김호중 본인의 그 많은 행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기사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최근 음주뺑소니 역시 김호중의 사태를 찾아낸 것도 바로 여기에 복무하고 있는 이 팀장의 CCTV 덕분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CCTV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김호중이 독방에 그것도 수감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도망가고 아마 벌금형이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참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호중에게 대해서 상식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수상한 행동이 많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물음표들이 많이 떠올랐다라는 거죠. 이 김호중을 도우려고 매니저가 살신 성인급 행동으로 나서다 음주운전 여부를 체크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이 허위 진술이었다라고 자백하는 이 과정은요, 감동의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라고까지 이 기사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입장문을 보면 앞바퀴가 들릴 정도로 세게 박았는데도 굳이 골목으로 가서 차를 세워 피해자의 보호 조치 대신 전화통화를 먼저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그 자리를 뜰 수 없는 게 교통사고의 기본 원칙인데 본인이 사라지고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가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을 하는 것들, 그 골목에서는 사고가 난 도로 근처의 골목이 아니라 현장과도 상당히 멀었던 골목이라는 의미이며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뜻을 이미 피력했는데 이를 알게 된 김호중은 왜 하필 17시간 뒤에나 출석했는지 굉장히 수상하다라는 얘기가 이미 많이 있었다란 얘기입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김호중 본인과 소속사는 너무나 많이 해왔었다라는 거예요. 황당한 건 그럼에도 공연을 강행했었다. 이제는 알고 있죠. 우리가 막 125억 원의 성금을 받았네,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김호중 본인은요, 첫 번째 정규 음반만 52만 장을 팔아치우면서 남자 솔로 음반 역대 2위 기록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바로 지금 김호중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70대 여성 팬은요, 우리 때는 그보다 심한 일도 비일비재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는 상태라 별로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이 왜곡된 팬심이 지금의 김호중 사태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법적 문제로 활동을 정지당하는 것보다 비판을 받더라도 활동을 지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콘서트를 계속 강행했었고 소속사는 모든 걸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김호중 측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얘기도 있어요. 펜으로 300만 원을 받았지만 포장지에 그대로 싸서 놔뒀다. 자, 이것은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비판. 이병일까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일 새벽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여서 병역 회피 논란이 있었고 전 여자친구와 관련하여 모든 건 허위 사실이다 라고 했지만 이건 역시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런 의혹을 푸는 해결의 과정들이 석연치 않았다라는 비판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번 음주운전 논란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김호중은 최고의 위기 순간을 맞았고 사실 이 기사 자체가 4월 달에 올라온 기사인데 이제는 구속까지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김호중은 거짓 진술을 했지만 팬들은 과대 기부를 했다. 끝나지 않는 망신이다. 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김호중 팬덤의 자충수, 가수를 감싸려다 스스로 들춘 음반 기부의 치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이런 내용입니다.
이쯤 했으면 용서해줘라. 대중에게 면죄부를 강요하는 연예인들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에게 적당한 자숙기간은 도대체 얼마일까? 사실상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김호중 본인도 구속이 됐지만 결국 다시 복귀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고, 저 역시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대다수의 연예인들은 어떤 일을 저질렀건 복귀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복귀한 연예인들의 사례만 따져봐도 대략적인 기간이 나오겠지만 통계적인 수치일 뿐 대중적인 관심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 국민의 정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연예인의 복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슈퍼주니어 이특 역시 이 강인이라는 멤버에 대해서 자숙을 15년간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대중들에게 용서를 강요하여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죠. 이때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이때 당시 벌금 800만 원 정도의 약식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벌금형이 나왔던 슈퍼주니어의 강인이라는 멤버도요, 무려 데뷔 5년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자숙의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또 자숙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 이후로 3년 뒤에 2012년에 복귀했다가 콘서트에도 은근슬쩍 참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팬들이 팀 퇴출해라 라고 빗발치자 다시 또 2019년도에 자신 탈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15년의 자숙기간이라는 것도 은근슬쩍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대중들이 아직도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김호중 사태와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항목이 겹친다라는 점을 봤을 때 김호중 본인은 사실 벌금형이 아니라 각종 가중처벌로 인해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빼고 본다 하더라도 뺑소니와 각종 범인 도피 교사 행위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산해보면 어떻습니까? 벌금형을 받은 슈퍼주니어의 강인도 15년 동안 힘들었는데 김호중 본인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냐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트로트 가수들은요, 대중들은 도대체 안중에도 없는 거냐라는 비판의 이야기도 기사로 쏟아졌습니다. 팬덤을 등에 업고 당당하다, 여기에는 김호중만이 아니라 황영웅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끔 보니까 제 영상의 댓글에 황영웅 가수는 왜 들먹이나요? 지금 활동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데, 활동 잘하고 있는 건 팬덤 위주지 대중들은 그 누구도 황영웅 사태를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숙의 기간은커녕 굉장히 빠르게 복귀하여서 거의 자숙 없다시피 바로 활동을 이어간 게 황영웅 사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중의 따가운 눈초리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는 뜻일까?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스타들의 뻔뻔한 활동 강행에 그야말로 비난이 폭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역시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호중 사태만이 아니라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황영웅 사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학창시절 가해자라는 폭로가 등장하여 파장을 일으켰고 또 본인이 사과까지 했음에도 활동 강행 의사를 밝혔고 결국 최근 콘서트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든든한 뒷배는요, 바로 팬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고를 치던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줄 팬덤이 있기 때문에 자숙이 필요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황영웅이나 김호중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황영웅의 학창시절 문제점처럼 김호중 역시 학창시절에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다라는 폭로도 함께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조금씩 복귀 간보기를 하던 황영웅은 지난해 10월 첫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했고 팬카페 앨범 공동구매 모금을 했고 38억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38억 원. 와, 일반인은요 3억 8천만 원은커녕 3,800만 원도 모으기 힘듭니다. 제가 비판하는 가짜뉴스 채널들도 38억 원 모은
유튜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황영훈 가수는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많이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38억 원을 벌어들였다. 그리고 나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돈을 벌어들였어요. 결국은요, 가수에게 있어서 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노래를 듣고 앨범을 구매해주는 주소비층은요, 팬덤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팬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My Way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눈앞에 추종자들로부터서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중가요, 대중가수가 아니라 이런 추종자들을 위한 추종가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황영웅 본인이 무려 38억 원의 금액을 모았다라는 거. 와, 충격적입니다, 정말. 이렇게 돈을 쉽게 번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 지금 이 팬덤에 대한 집중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부터 약물 관련된 사태까지 박유천 씨 역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기다릴게 응원 세도 스타 팬덤에 삐뚤어진 사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수 역시 팬덤의 응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일날에도요, 유천아 생일 축하해라는 해시태그를 올리는 국내 팬들의 게시물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글자의 수만 2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여기에 황영웅 본인의 이야기는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원의 모금액을 모았고 이 앨범 판매량만 23만 장 이상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앞에 제가 김호중 본인이 50만 장을 넘기면서 솔로 가수 중에 역대 판매량 2위를 달성했다라고 했는데 황영웅 역시 23만 장 이상 판매를 올렸으니 모르긴 몰라도 10손가락 안에는 들어가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참 황당합니다. 문화평론가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방관하고 보호해주고 옹호해주면 결국 도덕적 해이에 따라서 이런 범죄 사건의 발생을 계속 일으킨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피해는요, 주변 사람들이 입게 됩니다. 손호준 씨부터 홍지윤 씨까지 모든 연예인이 다 떠나버린 김호중의 소속사는요, 무려 1,000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1,000억 원의 엔터테인먼트사가 공중분해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결국 후폭풍을 거세게 맞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었지만 결국 다 떠나가게 됐어요. 사실 이 엔터테인먼트사는요, 수년째 200원 안팎의 매출을 내며 한때 1,0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소속사입니다. 하지만 공중분해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종자들에 의해 쌓여진 거대한 모래성은요, 순식간에 파도 한 번에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유명 연예인들이 꼭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으로 사실 검찰에 구속 송치가 됐는데 죄질이 너무나 나빠 엄벌에 처해진다. 징역 3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예측한다. 다양한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 바꿔치기에 증거인멸 등등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전 같다면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상도 못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엔 강력한 팬덤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김호중의 팬들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막 나갔다라고 적혀져 있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이재명, 조국 여러 정치인들과 비교하며 유독 김호중에게만 가혹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김호중 팬클럽의 도발에 이재명을 또 응원하는 많은 국민분들 중에서 김호중 팬들이 선을 넘었다, 막 대립이 생겨나기도 했었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어떤 면에서는 더하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 공표, 위증교사 혐의 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음주운전 사태를 굉장히 조작하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정치인 이재명과 비슷하다라는 비판을 많은 분들이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낫냐 못 낫냐 이 얘기는 제가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공통적인 특징에는 뒷배경에 거대한 팬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김호중 팬들의 입장이 황당합니다. 언론을 못 믿겠다.